자, 지금 시간이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오후 4시 7분. 드디어 이제 이번 달도 절반이 지났죠. 네,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10거래일 남은 것 같아요.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며칠 남았나? 지금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시간도 충분히 있고 크게 오르지도 않아서. 오늘이 16일인데 16일 하나 둘 10거래일 남았어요. 10거래일 남았는데 지금 323이니까 내릴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분기봉은 일단 패스하고요. 월봉도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거 월봉은 이거 올라도 돼. 그죠? 이게 월봉이 지금 하단선이 6개가 있는 거라 이게 오른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오르려면 외국인이 사야 되는데 외국인이 계속 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오를 거면 외국인이 사야 되는데 외국인이 계속 팔아요. 자, 얼마까지? 329.50까지 오를 수 있다. 일단 그죠? 요 얘기를 했잖아요. 329.50까지 오를 수 있다 그랬는데 50까지 못 가고 09까지만 갔어요. 09까지만. 자, 반대로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316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틀 남았어. 이틀. 그쵸? 2거래일 남았단 말이에요. 2거래일. 자, 이게 지금 다시 329로 갈 거냐? 아니면 316으로 갈 거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봉을 보면 되죠. 일봉을 봤더니 일봉의 아래가 열렸어. 보이시죠? 네, 일봉의 아래가 열린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저가가 깨지면 316 쪽으로 가는 거예요. 316, 한 7% 정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오늘 저가를 지켜 그러면 이제 329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오늘 저가가 깨지면 안 돼요. 오늘 저가가 깨지면 아래로 7% 열리는 거예요. 네? 7% 열리면 매수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매수자는 오늘 저가가 깨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수하셨다. 내일 저가 깨면 잘못 사신 거고, 내일 개팔하겠다. 그러면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자, 이거를 제가 이동평균선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동평균선 버전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보이세요? 자, 제가 지난번에 한 얘기 뭐예요? 수요일이 되면 5이평선을 만난다. 만났잖아요. 네, 5이평선 만났죠. 내일은 시가가 5이평선을 하회해요. 하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저가를 지키면 다시 들고 올라갈 거고, 저가를 깨면 22평까지 내려야 되니까 319.96? 이 정도까지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이제 이 정도까지 해드리는 게 적정선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물도 똑같죠. 뭐 저가 깨면 없다. 네, 저가를 깨면 없는 거예요. 추세가 부러졌기 때문에 저가를 깨면 주봉의 하단선까지 열린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안 찍었어요. 330.46 안 찍었고 하단선은 315.8 정도에 있으니까 오늘 저가 깨면 315.8 쪽으로 가는 거고, 오늘 저가를 지키면 330 쪽으로 가는 거고. 선물 아직 월봉 안 봤죠? 월봉도 봐야지. 월봉. 보기만 하세요. 이거 봐서 뭐 할 거예요? 다 하단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려면 돈으로 찍어 누르는 수밖에 없어요. 돈이 아니면 누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올라가려고 그려놓은 차트이기 때문에 이걸 내려가게 만들려면 그냥 돈으로 패대기 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하방 보시는 분은 돈만 봐야 돼요. 차트로 봐서는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내려갈 수 있는 차트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목표가 14,763원 못 갔어요. 근데 매수가는 13,428원인가 그러니까 오늘 저가 깨면 거기까지 열린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오늘 저가를 깨면 거기까지 열린다. 그 다음에 고버스. 고버스는 분기랑
분기랑 그다음에 월은 뭐 이거는 올라가는 게 신기한 거죠. 올라가는 게 신기한 상황이고, 자 여기는 하단선 찍고 올라간 거예요. 2,308원, 6원. 이 가격은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가격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한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주봉이 이겼어요. 그죠? 일봉이 누르고 주봉이 들어 올렸는데 이겼어. 이렇게 차트를 그리면 어떡해요? 위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고가를 넘으면 이제 위로 슈팅 나올 수 있는 거고, 오늘 고가를 못 넘으면 하단선도 없으니까 다시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 들어가기에는 꽤 까다롭다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꽤 까다로운 거예요. 지금 볼 수 있는 봉이 주봉밖에 없어요. 매수자에게 그나마 호의적인 봉은 주봉밖에 없기 때문에 주봉을 중심으로 잘 관찰하시고요. 일봉으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해놨어요. 이거 일봉 보고 매수할 수 있었을까? 오늘 저가 안 깬다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일봉을 보고는 거래 전략을 세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 개인이 4,067억 샀고 외국인이 4,644억 팔았고 기관이 327억을 팔았어요. 자, 선물은 480억. 그러니까 선물은 별로 이슈가 없고, 현물이 지금 4,644억. 이 돈의 규모가 일단 뭔지를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누적치를 보여드릴게요. 이번 달 누적 9조 3천억. 9조 3천억이에요. 한 달. 한 달도 안 됐어, 지금. 12거래일에 9조 3천억이에요. 이 돈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2024년도 1년 내내 합쳐서 외국인이 매수한 돈이 1.27조예요. 1년 내내 매수한 돈이 1.27조고 2023년도 1년 내내 매수한 금액이 11.4조 원입니다. 11.4조 원. 그러니까 지금 1년치를 반달 만에 거의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인 거예요, 이게. 그냥 생각하면 이게 뭐 9조 3천억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 달에 9조 3천억을 팔았던 적이 있나? 매수했던 적도 안 보여요. 9조 3천억을 매수한 봉이 2023년도 이후에 없어요. 월봉에서 9조 3천억을 매수한 적이 없다니까. 7.8조가 최대예요. 7.8조 원을 매수한 게 최대인데 그게 2024년도 2월 달이라고요. 근데 그 후 5개월 올랐어요. 그 후 5개월 올랐다고 7.8조 원 매수하고 5개월 동안 더 올랐어요. 근데 지금 9조 3천억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바닥일까? 여기가 바닥일까요? 9조 3천억을 매도하고 있는 이 봉이 바닥일까? 그럴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심한 매도세라는 거죠. 이 정도 규모는 리먼 때도 없던 규모예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2년 범위 안에서 최고 매도가 8.7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매도한 돈이 한 8.7조 원 정도 됩니다. 그게 맥스였어요. 한 달 최대. 그게 언제냐?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 근데 지금 그것도 상회하고 있어요. 그것도 상회하고 있다. 그래서 이 돈이 저는 이게 지금 작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2024년도 1월부터 7월 11일까지가 26조니까 그럼 26조랑 비교해도 이게 지금 반달치 치고는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거의 반달치가 10조에 10조.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은 저는 상방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래 꼬리가 얼마나 달릴지는 모르겠지만 상방은 일단 포기한다. 돈이 너무 커서. 돈이 너무 커서요. 이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기 때문에 가늠이 안 됩니다. 이 10조 원도 넘어버리면 1년치 매수 금액을 한 달에 매도 치는 거잖아요. 2020년부터 누적으로 외국인 거래를 딱 추적하면 2022년 7월 4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66.8조인가 그래요. 마이너스 66.8조.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최대로 많이 매도한 날짜가 2022년도 7월 4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매수를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매수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누적을 쌓다가 지금 얼마 정도 되냐면 한 마이너스 60조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외국인이 거래를 했잖아요. 2020년부터. 그때까지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60조 원 정도를 매도하고 있다고요. 우린 계속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60조 원 넘게 매도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60조. 그래서 지금의 위치는 2022년도 저점보다는 높을 수 있겠지만 2023년도의 10월보다는 낮은 수급이에요. 예?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2023년도 10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보다 지금이 수급이 더 안 좋아요. 매도가 더 크다고. 그래서 제 기준에는 지금 지수의 적정치는 278보다 높고 305보다는 낮은 위치가 맞다고 생각해요. 외국인의 수급만 보면. 개인의 수급을 보면 아니에요. 전 개인의 수급을 고려한 게 아니에요. 외국인의 수급만 고려한 거예요. 개인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이 엄청난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제가 이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카페에 올려놓은 자료인데, 자, 4월 15일까지 8조 8천억이에요. 오늘까지 이제 9조 3천억이 됐는데, 8조 8천억인데, 이게 연간 누적으로는 15조 천억이란 말이에요. 15조 천억인데, 오늘 4,600억이 늘었으니까, 얼마가 됐느냐? 얼마가 됐냐면, 15.6조가 됐습니다. 15.6조가 됐고, 그 다음에, 2024년도부터 7월 10일 이후 누적이 이제 39.9조에서 40조도 넘은 거죠. 40조도 넘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가는 외국인 누적이에요. 총 리먼 때까지 얼마 팔았냐? 57조 원 팔았어요. 57조 원. 그래서 이제 40조 원을 마이너스 40조를 돌파한 시점을 딱 보니까 2008년도 6월 정도 돼요. 2008년도 6월 정도에 외국인이 마이너스 40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6, 7, 8, 9, 10 5개월 정도 더 빠진 거잖아요. 6월 포함해서 마이너스 40조였을 때보다 한 4개월 정도 해당 달을 빼고 4개월 정도가 더 내렸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이 바닥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추정을 해보는 거고, 이게 지금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그 2020년부터의 누계예요. 누계. 2020년부터의 누계인데 요거만 쭉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제일 많이 매도한 시점이에요. 66.8조. 66.8조인데 이게 2022년 7월 4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잖아요. 60조까지 왔다고. 그럼 얼마 남은 거예요? 이만큼 남은 거죠? 요게 6.8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여기서 6.8조만 더 매도 치면
2022년도의 물량까지도 싹 다 정리하는 거예요. 예? 2022년도 최저치까지도 그 저점에서 매수했다라는 그 돈까지도 싹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외국인은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한 돈이 아예 없는 거죠. 아예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예 없는데 뭐 무슨 근거로 상승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잖아요. 상승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상승장에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네. 여기도 50조 부근이에요. 이게 2023년도 10월 바닥 정도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50조 라인이라고. 근데 지금은 60조 라인이잖아요. 10조를 더 팔았다고. 그러면 여기가 305잖아요? 여기가 305고, 여기 저점이 278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305보다는 10조를 더 팔았고, 278 라인에서 보면 한 6.8조 원 정도를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78보다는 높고, 수급이, 예, 305보다는 낮은 거죠. 수급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323.53인데, 그래서 고평가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외국인의 수급만 비교해서 볼 때는 지금이 고평가라는 거죠. 개인의 수급으로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봐요. 개인의 수급으로 봤을 때는 적정한데 외국인의 수급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지수가 현저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계속 파는 거죠. 자기네들의 수급 구조에서 봤을 때는 지금 기대하는 수치가 305보다 언더인데 지수가 320 위에 있으니까 계속 파는 거죠. 예,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지 않는 한은 매도를 계속 한다면 어차피 내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도 내리고 내려도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게 전제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말을 바꿔야겠지만 지금처럼 외국인이 계속 매도세로 나선다면 상방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에 최고치가 얼마냐면 개인은 5조 7천억이에요. 네? 5.7조입니다. 5.7조. 여기 보이시죠? 4월 9일. 4월 9일이 저점 찍은 날 아니에요? 저점 찍은 날이에요. 그때 수급이 5.7조예요. 근데 지금 5.5조죠? 2천억 남았어요. 2천억.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인 개인이 2천억을 더 사면 이제 303라인을 붕괴해도 되는 거예요. 수급 구조로만 보면 외국인은 이미 303이 붕괴돼도 되는 수급 라인을 만들었고 이미 최고치잖아요. 4월 9일에 8조였어요. 8조. 지금 9조 3천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2조를 더 매도한 건데 증시가 올라가는데도 1.2조를 더 매도했다라는 거는 매수할 생각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이 언제 2천억을 더 살 거냐. 2천억을 더 사면 하락할 확률이 이제 점점 높아지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번 달에 주장하는 거 종가는 332.40보다 낮을 거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332.40보다 낮아진다면 322.66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 이게 두 번째죠. 322.66 아래로 내려가면 305.56 아래로도 갈 확률이 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하고 싶다면 322.66 위에서 매도하고 더 올라가면 332.40 아래에서 추가로 매도해서 322.66 아래로 가면 그 수치만큼이 기대 수익일 거다라는 게 일단 기본 전제입니다. 단 외국인이 현물 매도세를 유지해줘야 돼요. 유지해줘야 된다고. 이걸 다 털어버리면 지금 이제 9조 3천억인데 이 돈을 다 털면 제 분석이 틀린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안 털어. 털었는데 한 8조나 7조야. 그러면 그 정도 털어가지고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9조 3천억에서 여기서 만약에 2조 원을 샀어. 2조 원을 산다고 해도 누계로 봤을 때는 7조 원 매도기 때문에 뭐 크게
변동사항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제 절반도 지났고 뭐 9조 3천억이니까 10거래일 동안에 매수로 바꾸려면 9.3조를 사야 되잖아요. 하루에 9,300억씩 사야 돼요. 9,300억씩 사야 되니까 저는 일단 하방이라는 그 입장을 변경하지는 않고 계속 입장을 유지할 예정이고요. 뭐 327에서 332.40 그 사이에서 일단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고, 왜냐면 지금 333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327에서 333에서 조금 낮은 332.40 사이가 이제 고버스를 분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요. 그러면 327에서 322.66이면 한 5% 가까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5% 정도가 이제 기대 수익이 되는 거죠. 가장 작은 기대 수익이고, 재수가 좋아서 이제 305 언더로 빠지면 20%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일봉이 저가 깨면 상방은 안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